이태원 참사 희생자의 명단을 공개한 인터넷 매체에 대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유족의 동의 없이 공문서를 유출한 혐의에 대한 건데요. 국민의힘은 민주당에 대해서도 공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빈곤 포르노란 발언을 한 민주당 장경태 최고위원에 대해선 오늘 국민의힘이 윤리특위에 제소하기도 했는데 관련 공방 역시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이 내용까지 류정아 상황실장이 정리했습니다. 유족의 동의를 받지 않고 공개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는 심히 유감의 뜻을 밝히는 바입니다. 사실 실종자 명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오랫동안 이렇게 관리될 필요가 없었던 측면이 있어서 과거하고 이제 지금 이태원 사고와는 그런 점에서 차이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유가족의 동의를 받지 못한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 공개, 정부는 깊은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정부 차원의 명단 공개는 없다는 점 명확히 했는데요. 과거 세월호 참사나 대구 지하철 화재 때는 수습이 아직 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원 확인이 어려웠고 만 하루 만에 신원이 파악된 이태원 참사의 경우와는 다르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유가족의 항의를 받은 이 매체들 명단을 일부 수정을 했지만요. 원본은 온라인상에 떠돌고 있습니다. 공개의 정당성에 대한 정치권의 공방만 남았는데요. 공격의 키는 국민의힘이 쥐었습니다. 취재원의 동의를 받아 사연을 소개하는 것과 출처 모를 명단을 동의도 없이 공개하는 것은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전자는 취재고 후자는 폭력이요 선동이다. 극심한 고통 속에 있는 분들을 이용했다는 점에서 언론과 정치의 탈을 쓴 가장 비열하고 반인권적인 폭력이다. 네, 국민의힘은 이 명단 공개의 배후가 민주당이다 공세를 펴기도 했었죠. 민주당 지도부는 이 유가족 동의 없는 명단 공개에 대해서는 공식 입장을 내놓지는 않았습니다. 여론의 비판을 우려한 걸까요? 앞서 이런 말을 했었던 이재명 대표도 이틀째 이 문제에 대해서는 침묵을 지켰습니다. 세상에 어떤 참사에서 이름도 얼굴도 없는 곳에 온 국민이 분향을 하고 애도를 합니까? 당연히 유족들이 반대하지 않는 한 이름과 영정을 당연히 공개하고 진지한 애도가 있어야 됩니다. 네, 그런데 민주당 내에는 이번 명단 공개에 옹호한 일부 의원들도 있죠. 실명을 공개한 온라인 추모 공간을 마련하겠다고도 말을 했습니다. 정부가 명단을 공개하지 않은 것을 은폐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결국 하고 싶었던 얘기는 바로 이 부분이었던 듯합니다. 그래서 윤석열 무정부의 추모는 무효입니다. 이제야 비로소 희생자를 제대로 추모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국회 부의장을 지냈던 이석현 전 의원은요, 트위터에서 유가족 동의가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네티즌과 설전을 벌이기도 했는데요. 유가족이 싫다는데 무슨 역사적 참사 운운하느냐라는 말에 유가족 전원에게 물어보았나요? 라고 댓글을 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추모의 방식이 하나만 있는 걸까요? 참사 직후에 있었던 국가 애도 기간 동안 분향소를 찾았던 11만 7천 명의 시민들의 마음은 또 이태원역 앞에 놓였던 수많은 국화와 애틋한 메모는 추모가 아니었다고 생각을 하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조금만 더 초동으로 대응해줬으면 적어도 사람은 죽지 않았어야죠. 젊은 네. 친구들이 많이 희생됐는데. 네, 왜 젊은 애들이 희생됐을까요? I was here. I luckily I leave earlier, but my friends they see everything. It's complicated, like relief, but guilt. 네, 천주교 정의구현 사제단은 희생자들의 실명을 부르면서 호칭 기도를 했는데요. 역시나 애도의 한 방식입니다. 김영식 대표 신부는 국민의힘이 이 실명 공개를 폐륜이라고 한 점을 비판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는데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은 이번 기도의 방식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이름을 부르면 폐륜이라고 하는데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는 것이 폐륜이라면 100번이고 1000번이고 폐륜하는 기도를 해야 되고요. 기도함으로써 폐륜하는 사람들의 길동무가 되는 것이 기도해야 할 사제들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꼭 실명의 명단이 공개돼야만 깊은 애도를 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얼마 전 SPC 계열사에서 일하다가 숨진 여성 노동자의 죽음을 슬퍼하고 분노했던 경험을 예로 들었습니다. SPC 계열사에 여성 청년 노동자가 사망한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실명이 공개되거나 뭐 그 사진이 영정이 공개되거나 이러지를 않았습니다. 그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국민들이 함께 슬퍼했고 또 그 SPC 불매 운동에 동참함으로 인해서 재발 방지하라고 노력해왔던 과정들이 있습니다. 네, 민주당 내에서 희생자의 실명과 사진을 공개하면 더 깊이 추모할 수 있다고 했던 사람들이요. 워싱턴 포스트 같은 외신의 실명 사연 보도를 예로 들었습니다. 저희 JTBC 역시 유가족들의 동의를 받아서 사연을 일부 전하기도 했었는데요. 세월호 참사 이후 제정된 재난보도의 준칙, 재난보도가 유족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는 겁니다. 기자들에게는 제1원칙이라고 할 수 있을 듯한데요. 이 유가족 취재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취재에 속합니다. 하루아침에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사람에게 어떤 말이든 말을 걸고 카메라를 갖다 댄다는 게 죄스러워지는 경험 저도 있었습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 7개월 동안 현장에 남아 있었던 JTBC의 이상엽 기자, 매일 새롭게 마음이 무거웠다고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사람의 유해를 찾는다는 게 굉장히 좀 사실 어렵잖아요, 다루기가. 근데 그 유해를 기다리는 사람들을 취재하러 가는 거니까 마음이 좀 많이 무겁죠, 항상. 그래서 이렇게 아침에 나설 때마다 생각이 들어요. 아, 오늘은 좀 어떻게 말씀을 좀 드려야 얘기가 좀 될까. 처음에는 이 노란 리본이 이렇게 나부끼는 모습도 되게 보기 힘들었어요. 되게 좀 많이 마음도 아프고. 네, 그런데 이 희생자 명단을 공개한 인터넷 매체, 방송을 하던 도중에 떡볶이 먹방을 하면서 광고를 내보냈다고 하는데요. 참된 추모를 하겠다던 비장함에 비해서 지나치게 가벼운 방식은 아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법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과 시의원과 김건희 여사의 팬클럽 또 일부 보수단체는 일제히 명단을 공개한 매체들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을 했는데요. 서울경찰청 오늘 바로 수사를 개시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희생자 명단이 유출된 과정에 불법성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논란의 여지 없는 반인권적 행동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일단 제 생각에는 유출 경로에서 불법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철저히 공적인 자료거든요. 이 자료 150 몇 명의 자료가 이것을 더탐사나 민들레가 훔쳐간 게 아니라면 누군가가 제공한 가능성이 제일 크지 않겠습니까? 그 과정에서 공적 자료가 유출된 과정에 대한 어떤 법적 문제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에는 김건희 여사 관련 논란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해외 순방에 나섰죠. 배우자 공식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대신에 의료 지원 활동 등을 했는데요. 바로 이 장면입니다. 민주당 장경태 최고위원이 이걸 빈곤 포르노라고 표현을 하면서 논란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 거친 표현이 도마 위에 오르자 장 의원은 국가서열 1위 김 여사를 공격한 대가냐라면서 이 빈곤 포르노라는 표현, 학술적인 표현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전에 있는, 논문에 있는, 언론에도 쓰이는 용어인 포버티 포르노그래피를 뭐로 번역합니까? 용어보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비판이 더 아픈 건지 대한민국 국격을 실추시킨 책임은 어떻게 물어야 합니까? 외교 행사에도 불참하고 가난하고 병든 국가 이미지를 남겨준 화보 촬영한 것은 엄연한 외교 결례이고 외교 참사입니다. 당사자인 김건희 여사께서 용어에 대한 입장을 공개적으로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네, 국민의힘은 장 의원의 표현이 너무나 인격 모욕적이고 반여성적이라면서 국회 윤리특위에 제소를 했습니다. 오늘은 국민의힘 여성 의원들이 나섰는데요. 자극적인 단어로 김 여사의 외교적 행보를 폄훼하는 민주당의 유감을 표한다. 그리고 장 의원을 최고위원회에서 사퇴시키고 출당시키라고 했습니다. 선천적 심질환으로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의 가정을 방문해 관심과 지원을 촉구한 것이 어떻게 화보 촬영에 비견될 수 있으며 뜬금없이 포르노라는 단어를 쓸 수 있단 말인가.
네, 이 여야 모두 빈곤 포르노, 이 포르노라는 표현 자체에 꽂힌 것 같은데요. 포르노라는 단어는 성적 행위를 묘사한 외설물 혹은 도색물이라는 뜻이지만요. 현상을 적나라하고 선정적으로 자극적으로 보여준다는 걸 은유적으로 표현할 때 종종 쓰이기도 하는 표현입니다. 한창 이 자극적인 먹방이 유행을 했을 때 푸드 포르노다 이런 표현이 쓰이기도 했었죠. 빈곤 포르노는 모금 유도를 위해서 가난을 자극적으로 묘사해서 동정심을 불러일으키는 걸 말하는데요. 마른 아이를 안고 있는 이 김 여사의 이 사진이요. 판에 박힌 가난의 이미지를 보여주는 듯도 하지만 당시 영상을 좀 전반적으로 보면 소통하고 공감하려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굉장히 컴플리케이트한 상태. 다음번에 만날 때도 건강해서 같이 만나야 돼요. 약속. 너무 순수해. 힘을 내야 돼요, 우리 큰형은. 네, 하지만 이미 이 빈곤 포르노라는 표현 여야의 정쟁으로 번진 뒤입니다. 국민의힘의 여성 의원들 김정숙 여사의 해외 순방, 이재명 대표의 욕설까지 소환했는데요. 4억 원의 예비비로 일정이 없던 타지마할까지 방문했던 김정숙 여사의 단독 해외 여행에 대해 제대로 된 해명조차 하지 않았던 것을 민주당은 그동안 잊었단 말이냐. 사전에 있는 말이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다 아시다시피 이재명 대표께서 형수 욕을 하는데 그 욕도 다 사전에 나와 있습니다. 네, 민주당 고민정 최고위원은 김 여사가 바이든 대통령과 팔짱을 낀 바로 이 사진을 언급했습니다. 공적 마인드가 없었다, 불편하더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팔짱을 친분을 과시하고 혹은 뭔가 좀 그 윤활유의 역할을 하고자 의도는 하셨을지 모르겠으나 사적인 자리가 아니잖아요. 조금 더 공적 마인드가 있었더라면 그렇게 안 하지 않았을까. 저도 사실 조금 불편하긴 하더라고요. 네, 김 여사를 감싸려는 국민의힘에서는 이런 말까지 나왔는데요. 역대 대통령 영분 중에 이렇게 미모가 아름다운 분이 있었습니까? 네, 이 빈곤 포르노라는 표현이 불러온 나비 효과, 여야 간 정쟁은 당분간 이어질 듯한데요. 양측 모두 자제해야 한다는 목소리 정치권에서 나왔습니다. 본인의 뜻이 어떻든 간에 포르노라는 말이 들어있기 때문에 상당히 선정적으로 대중들한테 그렇게 받아들일 염려가 있거든요. 국회의원의 품격에 맞게끔 하는 게 맞다는 점에서는 저는 좀 적절치 않은 표현을 썼다고 생각하고 그러나 그 표현을 썼다고 해서 또 윤리위에 제소를 한다고 하면 괜히 이거 오히려 사건을 더 키우는 거고 더 이상한 방향으로 몰고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국민의힘은 오늘 오후에 민주당 장경태 의원 국회 윤리특위에 제소를 했습니다. 관련 소식 들어가서 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발제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 공개, 경찰 수사 착수, 국민의힘 김건희 여사의 빈곤 포르노라고 한 장경태 의원 윤리특위 제소.